지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는 육지와 대기 사이의 열과 습기를 조절하는데요. 그래서 바다의 순환은 지구 기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바다의 순환이 느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바다의 해류가 느려지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바다 순환이 지구 전체 기후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 자세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지구는 여러 그 순환을 통해서 열 교환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대기 대순환을 보면은 적도 지방에 좀 과다한 열을 고위도로 보내고 극지방의 추운 공기를 중위도로 내려서 열 평면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근데 실제 대기 대순환보다 지구 기후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바다의 대순환입니다. 바다는 지구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해류를 타고 전 지구를 순환하죠. 예. 이 해류를 따라 찬물과 더운 물이 교환되고요. 계절과 지역에 따라 일정한 온도와 기후를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바다의 대순환이 지구 기후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만일에 바다의 대순환이 무너진다면 지구는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네. 인간들이 생존하는 것은 혈액의 대순환 때문인데 만일 혈액에 병들어서 순환하지 못하면 재앙이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네. 바다 대순환이 멈추면서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온다는 그 내용의 영화를 본 것 같기도 한데요.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제가 좀 재미있는 예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깨어있어라, 그날이 다가온다. 이게 이제 기상재앙을 그렸던 블록버스터 투마로우 영화의 그 광고 같은데요. 예. 이 영화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빙하기의 도래가 배경입니다. 주인공인 기후학자는 남극에서 빙하코어를 탐사하던 중에 지구에 이상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합니다.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바닷속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의 주장은 비웃음만 당하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예측한 대재앙이 닥치죠. 세계 곳곳에서는 이전에 없던 극심한 기상재앙이 발생을 하고 미국의 반 이상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예. 정말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기후학자들은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네. 지구의 기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바닷속 깊은 곳에 흐르는 해류에 만일의 변화가 생긴다면 빙하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해류 흐름의 변화로 지구에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그 영화였는데 자, 그런데 지구 온난화라고 하잖아요.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어떻게 빙하기가 오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게 이제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예. 지구 기온이 상승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빙하기가 사실 올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는 두 가지 큰 순환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에 의해서 발생한 표층순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네. 바다의 표면에 흐르는 해류는 우세한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는 넓고 느린 표층수의 흐름입니다. 바다 위로 부는 바람은 바닷물을 천천히 끌어당겨서 폭은 굉장히 넓지만 깊이는 한 50에서 100m 정도의 해류를 만들고요. 이 해류는 순환하면서 지구 전체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바다 깊은 곳에서는 표면과 전혀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네. 바닷속에서는 오로지 상상으로만 볼 수 있는 폭포가 있고요. 북극과 남극의 바다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수백 배 되는 엄청난 물이 우르르르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거대한 폭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바닷속에 그런 거대한 흐름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저 바닷물이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겁고 가벼운 물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 안에 수온기가 더 많다면 무거워지고요. 또 수온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차가울수록 밀도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거워지죠. 예. 극지방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빙하가 많이 생기죠. 근데 이때 소금은 얼지 않고 물만 얼어서 빙하가 되다 보니까 소금은 그대로 바닷물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바닷물보다 염분의 농도가 높아서 짜집니다. 예. 또 극지방은 춥죠. 그렇다 보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무척 낮아져요. 네. 이렇게 염분이 많거나 더 차가워진 물은 무거워지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관측에 의하면 그린란드 해역에서 밀도가 높아진 바닷물이 초당 2천만 톤씩 해저 4,000m로 가라앉는 침강류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보거나 들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웅장한 폭포가 바닷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같은 물이 아니라 온도와 그 염분에 의해서 어떤 무게 차이가 발생한다. 이 부분 참 신기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다 깊숙이 내려간 물이 바다 순환을 만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극지방에서 이제 바다 밑으로 뚝 떨어진 이 물들은 아래에 있던 바닷물을 밀어냅니다, 옆으로. 예. 그 밀려난 바닷물은 적도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느릿느릿 흘러서 바다 깊은 곳에 있는 해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순환을 기온과 염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순환이라는 뜻이 담긴 연렴 순환이라고 대개 이제 기상학에서는 부릅니다. 네. 혹은 바다 깊은 곳에서 흐르는 순환이 되기 때문에 심층 순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린란드 해역에서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폭 100km가량의 거대한 침강류는 아메리카 대륙을 따라서 대서양에서 추속 10m의 아주 매우 느린 속도로 흘러가다가 남극 쪽에서 남극의 침강류에 만나면서 두 갈래로 나뉘어서 하나는 인도양, 하나는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태평양으로 가는 해류는 뉴질랜드를 거쳐서 북태평양의 커머디 하구에서 난리와 뒤섞이는데요. 한편 대서양의 남쪽 끝에서 해저로 가라앉은 남극 저층수는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서히 상승을 해서 상부에 북대서양 심층수가 섞이고요. 남극으로 되돌아가서 남극 환류와 합쳐집니다. 열연분 순환 세포들은 거대한 컨베이어의 벨트처럼 이동을 하면서 전 지구의 기상현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바다 깊은 곳을 흐르는 심층수가 기후 변화에는 어떤 그 영향을 주는 건가요? 올해 2월 초에 이제 미국에 아주 극심한 폭설과 폭환이 닥쳐왔을 때 예. 미국 가장 그 남쪽 지방이었죠.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30도 이상 낮은 아주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했을 때 네. 이때 일부 기후학자들이 빙하기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에는 바로 연렴순환의 흐름이 바뀐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데요. 연렴순환은 그린란드에서 바닷물이 심해로 가라앉게 되면은 멕시코 만류가 북극으로 올라와서 보충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멕시코 난류는 따뜻하기 때문에 북극이 너무 춥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태평양으로 들어간 심층열은 적도 부근의 기온이 너무 뜨겁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극지방의 빙하가 많이 녹다 보니까 민물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북극해 바닷물의 밀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침강류가 줄어들게 되고요. 이럴 경우 연렴 해류 순환이 약화되면서 예. 어느 순간에 정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음. 그럼 연렴 해류가 약화된다거나 혹은 정지되면 결국 멕시코 난류의 북상도 멈추기 때문에 고위도 지방으로는 아주 강력한 빙하기가 돌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투마로우라는 이 영화는 바로 이 시나리오를 채용한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염순환이 멈추면서 빙하기가 온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혹시 어떤 그 구체적인 근거나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실제로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빙하기 말기던 12,000년 전에 세계는 계속 따뜻해져 가다가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2,000년 이상 빙하기가 지속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빙하가 다시 팽창하고 새로 만들어진 숲은 추운 툰드라 제도로 다 변했는데요. 이 원인으로는 당시 에거시 호수를 이루던 천연댐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민물이 대서양으로 흘러들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북대서양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바닷 밑으로 가라앉지 않게 되고 심해 해류 순환이 중단돼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빙하기가 닥쳤던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저희 기상학에서 영거 드라이아스 소빙하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의 고기후 분석을 보면 노르웨이 기온이 지금보다 7도에서 9도 정도 낮았고요. 남유럽마저도 거의 빙하기로 들어가면서 정말로 엄청난 추위가 닥쳤었죠. 아,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다시 빙하기를 불러올 만큼 앞으로 바닷물 순환이 다시 멈출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지금이야 이제 영거 드라이아스 그 소빙하기처럼 연렴 순환을 변화시킬 만한 거대한 호수 같은 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지구 온난화는 오히려 거대한 호수보다 더 무섭다는 거죠. 기후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로 비가 많아지고 육지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빙이 녹게 되면서 노르웨이라든가 그린란드 해수가 염분이 떨어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현상은 연렴 순환의 거대한 순환을 중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이후 연렴 순환이 멈추면서 빙하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학자들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미 국방성 미래 예측 연구에서는 2030년대에 들어서 바닷물 순환이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고요. 작년에 독일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는 바닷물의 순환이 점점 느려지고 곧
멈추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예. 연구에 따르면 20세기 중반 이후 해류 순환 속도가 15%나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해류의 속도가 느려진 것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5,000톤 이상의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고 엄청난 양의 담수가 북극해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이죠. 바닷물의 염도는 낮아지고 수온은 올라가면서 9,000년 이상 안정적으로 이어져 왔던 해류 순환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당연히 유럽과 북미는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고 인도, 남미, 아프리카 등에 영향을 주는 몬순 주기가 바뀌는 등 극단적인 기상 재앙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갑자기 이런 빙하기를 맞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는 노력에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유엔 기후변화 총회를 앞두고 우리도 탄소 감축 목표를 상향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움직이면서 국제사회에도 협력을 호소해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